이렇게 눌러주고. 오자마자 이런 일 시켜가지고 미안해요. 선생님 이름은 거기 책에 보면 맨 뒷장 보면에 칼라로 돼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선생님이 맞아요라고 의문을 품는 친구들이 있는데 현대 기술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뽀샵 처리를 해놔가지고 잘 못 알아볼 수도 있는 점이 있어요. 자네 조금 전에 그 썼던 거 있잖아. 그거를 여기다 한 번만 써줘. 왜냐면 이제 짝을 맞춰줘야 되거든. 혹시 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만 더 씁시다. 이거를 뒤로 보내줄 테니까 그러면 바로 숙성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달라고 하면 보내주시고 우리 실시간으로 한번 몇 명이 들어왔는지 확인해볼게. 여기에서 출석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지금 자기가 요거를 갖다 보내준 사람들은 내가 지금부터 이름을 부를 수 있을 거예요. 해당되는 사람은 한 번씩 우리 첫날이니까 딱 한 번만 이름을 불러보자. 동규, 한동규 어디지? 미안해. 여기부터가 아니고. 김채영, 오케이. 안찬영, 범민재, 강찬영, 최인석. 내가 그 손들지 말고 그냥 내가 이름을 불러줄 테니까 자기는 거기에 제대로 들어갔구나라고 판단해 주세요. 최인석, 정다미, 문지원, 은다민, 신은호, 김지은, 유정민, 이서은, 정영원, 박현빈, 김아란, 김가은, 홍지성, 지연석, 윤예석, 김건민, 양재우. 혹시 이름 안 부른 사람? 혹시 작성했는데 이름 안 불려진 사람 혹시 있어요? 지금 작성 중이죠? 그거 작성해가지고 혹시 안 되더라도 지금 쓰라고 한 거 그거 가지고 다시 또 보완할 거니까요. 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종이에다가 쓰는 거 다 못 쓴 사람 손 들어볼래? 썼어요? 우리 뒤에서 앞으로 어깨 넘어갈 넘겨주세요. 여기에는 리플 이제 조금 이따 지웁니다.
조교 선생님이 해야 되는데 조교 선생님이 너무 많이 여러분 얼굴에 비춰주면 조교 선생님만 인식할까봐 내가 하는 거예요. 뒤에 혹시 조교 선생님 계시면 좀 잠깐 들어올래요? 안 내리나? 못 나가면 막 내리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교재를 한번 펴보세요. 혹시 이거 못 내는 사람? 사람 있게 괜찮아. 또 이거 다 냈어요? 제가 여기다가 우리가 배워야 될 과목 제목을 딱 써놨거든. 우리가 배워야 될 과목이 물리권 다 알죠? 이거 만물의 이치라는 뜻입니다. 만물의 이치. 물리. 내가 저 단어에 속아가지고 고3 때 얘를 가지고 평생 살아야 되겠어라고 선택한 그 순간을 지금도 후회해요.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이쪽 길로 안 가는 게 좋다고 난 지금 생각해.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길로 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궁금한 사람들은 우리 클리닉 있거든. 클리닉 거기에 놀러. 클리닉은 놀러 오는 곳이야. 막 힘들게 와가지고 막 노동하듯이 하는 곳이 아니야. 놀러 오는 곳이야. 놀러 오면 와가지고 하기 힘들면 내가 맛있는 거 줘가면서 해. 알겠지? 놀러 왔다가 선생님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럼 가. 괜찮아. 다음 주에 또 하자. 이렇게. 알겠지? 클리닉 그렇게 할 거니까 놀러 오듯이 오고요. 이 물리라고 하는 과목이 이 제목을 만물의 이치라고 이렇게 써놓는 바람에 내가 여기 현혹을 당했는데, 화학 있잖아. 화학. 원소다 그렇지? 원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우리 태양보다 훨씬 큰 별들이 폭발할 때 만들어져요. 초신성 같은 거. 통합과학 해봐가지고 대충 알지, 그치? 그리고 철보다 가벼운 애들은 우리 태양과 같은 애들이 폭발을 하면서 만들어져요. 그 삼남안성을 만들어낸 원소들이 어떤 형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따지고 있으니 화학도 만물의 이치 아니야? 화학도 물리군요, 그죠? 생물은 어떤가? 생명체만 다루니까 아무래도 무생물은 안 다룰 거야. 그러니까 무생물을 포함하지 않았으니 얘는 만물의 이치에서 약간 배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몸속에 탄산수가 들어있죠. 탄소, 수소, 산소. 탄산수 좀 전에 먹고 와가지고 아 그런가? 그거 앉아 있으면 안 되고, 탄소, 수소, 산소 그게 유기물이야. 그 외에도 나머지 원소들이 다 무기물이에요. 그 무기물까지 다 우리 몸속에서 뭐 무기용류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무기물도 다루고 유기물도 다루는 생물. 그리고 삼남만상을 다 다루고 있네요. 생물도 물리업종이 그죠? 지구가 그럼 어떤가? 천체, 해양, 지질. 아 이것도 삼남만상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지? 지구가 또 물리네. 일단 과학은 다 물리였어요. 그죠? 만물의 이치관이에요. 음악은 어때? 음악? 그것도 세상을 표현하고 있죠. 심지어 마음까지. 미술도 그래요. 글짓기, 언어도 그렇죠. 생각해보면 철학이 가장 만물의 이치라고요. 사실은. 철학. 이 세상에 물리가 아닌 과목이 없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 난 쏘갔어. 원래 물리가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이 물리는 만물의 이치라기보다는 피직스였어요. 영어를 이렇게 쓰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표에 보면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었지. 이게 뭐야? 체육이야, 그지? 피지컬 에듀케이션. 여기에 피직스가 들어있군요, 그죠? 그럼 뭐 운동하는 건가? 맞아요. 물체들이 운동하는 걸 다루는 학문입니다. 물체들이 운동하는 걸 다루는 학문.
이걸 중국 애들이 만물의 이치라고 갖다 이름을 떡붙이는 바람에 물리의 위상이 되게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어떻게 위상이 높아졌냐면 지질학과 알아요? 지질학과? 여러분들 지질학과하고 지구환경 시스템공학과 둘 중 하나를 가라 그러면 어디 가고 싶어? 지구환경 시스템공학과지. 뻔하잖아요. 지구환경 시스템이잖아. 지질학과는 왠지 지질이도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그치? 근데 이게 같은 과야. 지질학과를 지구환경 시스템공학과로 바꿨어요. 미생물학과는 어때요? 하수구 뒤질 것 같아요. 그치? 가운 입고 하수구를 뒤지면서 여기다가 막 안경 쓰고. 근데 알고 보면 걔네들이 분자생물학과라는 걸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고 나서 광 뜨죠. 저쪽에 대학 이름 중에서도 서울산업대라고 있었어요. 저쪽에 그 육군초등학교 옆인가 아마 그쪽 우리쯤인 것 같은데 난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데 서울산업대 산업의 역군이 될 것 같잖아. 그치? 그게 콩나물이지 않아 사실. 그걸 이름을 한국과학기술대학교로 바꿨어. 점수 쫙 올라. 이름에서 오면 안 돼. 알겠지? 생각해보면 철수가 철과 물로 이루어진 사람은 아니잖아. 그렇지 않니? 우리 아버지 냄새가 살살 나요. 그렇게 되겠지? 내 나이 비슷비슷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물리라고 하는 건 운동학이었어요. 만물의 이치는 아니고 사실 운동학입니다. 물체들을 다룰 때 누가 물체가 언제 어디서 이거 다루고 있어요. 물체가 언제 어디에 있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거기에 담겨요. 그죠? 여러분 책을 딱 펴보면 개념 1번에 그게 써 있어. 우리는 그걸 다루고 사실 이걸 다루다 보니까 그럼 이 물체를 갖다가 천체를 다룬다든가 천체 태양 같은 거 말이죠. 행성을 다룬다든가 행성 아니면 뭐 먼지를 다룬다든가 먼지. 그런데 이제 나아가서 더 나아가 보니까 야 원자도 다룰 수 있겠다. 원자 들어가 보니까 컴퓨터 가능하겠는데 이제 현대로 오면서 점점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찾아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얘네들에 해당되는 원리들을 차근차근히 찾아가다가 드디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20세기 와가지고 이제 여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학을 갖다가 처음으로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아주 훌륭한 방법으로 바꿔낸 사람이 여러분 잘 알겠지만 뉴턴입니다. 이 뉴턴이라는 사람은 캠브리지에 살았던 사람이지, 영국에. 근데 이 뉴턴이 만들어놓은 위대한 법칙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운동방정식입니다. 운동방정식. 여러분 흔히 F는 MA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힘이죠, 힘. 정확하게는 알짜 힘. 정확하게는 이거를 알짜 힘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쓸 때는 이게 알짜 힘이라는 게 합력이라는 뜻이니까 여기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시그마 F, 합력.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시그마 F라고 쓰는 습관이 있으면 문제 풀 때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 힘을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그 힘이 알짜 힘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 이해가지?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서 알짜 힘이 아니니 이걸 이제 비교해야 되니까 이건 알짜 힘으로 봐주시고, 이건 질량입니다. 질량. 그 다음에 이거는 가속도인데요. 사실 가속도라는 단어를 이름을 붙인 사람 타임머신 타고 가가지고서 좀 때려주고 싶어. 우리나라 반세기 동안 물리하는 애들이 처음부터 힘들어했던 이유가 이 가속도라는 단어를 이렇게만 써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가속도라는 뜻은 속도가 변한 값이거든. 대신 기준이 하나 있어. 1초동. 알겠지? 이따가 다뤄보면 알겠지만 속력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가속도도 그렇고 전부 다 1초를 기준으로 따져요. 1초. 그래서 1초 동안에 속도가 변한 거니까 변속도 그랬으면 느낌이 확 왔겠지. 그래서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무릅쓰고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원인을 이걸로 봐야 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원인을 이걸로 보고 그럼 결과를 이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짜 힘, 어떤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그걸 다 합친 값이 여기에 들어가고, 그러면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싶을 때 바로 요 값을 추론해 보면 속도가 얼마씩 변하는지, 그래서 물체의 위치가 어떻게 변해갈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해갈지 그걸 다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없었는데 당시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나 봐. 왜냐하면 홍수가 났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화났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봤더니 그냥 거기에 뚝이 무너진 거야. 거기 힘이 부족해서 말이죠.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힘 들어봤어요? 네, 그런 힘들. 그게 부족해가지고 무너졌던 건데 그걸 막 하나님이 화냈다고 생각하는 거야. 바로 그 시기가 언제냐면 17세기, 18세기. 우리나라 조선 초를 조금 지났을 때죠, 그죠? 뉴턴 때만 해도 약 16세기에서 17세기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과학의 꽃이 피어진 것은 18세기 정도니까요. 그리고 이 과학의 꽃이 여기서 화르르 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19세기가 되면서 물건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니까, 야 그럼 이거 가지고 싸우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세계 대전으로 번져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 결국 전쟁의 여파도 이쪽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물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좀 편리하게 되긴 했지. 우리 지구 전체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컸는데요. 농산물이 8배 팽창한 시간이 있었어요. 농산물이 8배로 팽창한 순간이 있었어. 8배 팽창하면 굶어 죽겠느냐, 안 굶어 죽겠느냐. 알고 안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 굶어 죽어요. 바로 1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그 1차 세계대전 때,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제 기껏해야 1차 세계대전이 1917년 정도 그 부분이니까 20세기. 그 20세기 들어설 때 겨우 질소비료라는 걸 찾아내요. 공기에서 뽑아낸다고 질소. 그걸 만들어가지고 농작물이 8배로 팽창하죠. 질소비료 때문에. 그걸 만들어냈던 1차 세계대전 때 위대했던 독일의 한 과학자,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 부인한테 총에 맞아 죽어요. 왜? 그때는 살인가스를 만들게 돼요.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을 죽일 수 있는 그 살인가스를 만드는 걸 보면서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위대한 인류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도 과학자였지만 자기를 접고 남편을 물심양면 도왔는데 이 남자가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처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바람을 피웠나? 그건 아니겠지, 그치?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2차 세계대전. 이 뉴턴이라는 사람은 왜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물체도 질량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물체든, 그러니까 이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건 물체로 보면 되는 거고, 어떤 물체든 항상 성립하니까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언제나 그렇다는 거죠. 언제나 뭐가 그러냐면 물체가 힘을 받은 만큼 속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어떤 물체든 힘을 받은 만큼 속도가 변한다. 이때 힘이란 그냥 힘이 아니라 무슨 힘? 알짜입니다. 합력을. 우리는 이거를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거예요. 다음 주. FMA를 이제 진입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 들어가려면 결국 이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단어가 너무 어색하거든. 아직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이 단어가 너무 어색해요. 그래서 얘를 일상 용어로부터 좀 끌고 들어와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단원이 만들어진 겁니다. 바로 그 첫 단원 제목이 속도와 가속도. 뭐 책에다가 멋지게는 여러 가지 물체 운동이라고 써놨어요. 여러 가지 물체 운동. 이건 폼나게 이렇게 써 있는데,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한테 교재를 줬는데 교재를 안 갖고 왔을 경우, 다음 주에 교재가 없는데 집에 돌아갔다 와야 되나? 걱정하지 마, 그냥 와. 교재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 잊어버려도 상관없어. 그렇다고 이제 교재를 완전히 버리고 다니지 말고요. 선생님이 교재를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놓을 거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이게 1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교재뿐만 아니라 오늘 받은 자료 좀 잠깐 볼래요? 오늘 받은 자료 기념적용이라고 합니다. 나한테는 왜 없지? 미안한데 이거 지금 바로 볼 거 아닙니다. 애들을 위해서. 여기에 보면 1권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10권 중 1권이라는 거죠. 10권 중 1권. 밑에 보면 여기 목차가 써 있고요. 얘는 개념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자료가 과연 어떻게 분리되어 있을까 좀 궁금할 수 있어요. 앞으로 선생님한테서 많은 것들을 뽑아가야 될 텐데 이 자료 잘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선생님, 나는 강사가 말빨로 산다고 생각하지 않아. 난 말빨 별로 안 좋아. 사실 말빨로 살았으면 난 강사 못 해먹었을 거야. 다행히도요, 학원 강사는 음식점 주인하고 비슷하더라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는데, 음식점 주인이 음식을 맛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대대로 전달되는 소스를 갖다가 개발하기도 해요.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소스. 그리고 친절해야 된다, 위생적이어야 된다, 맛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좋은 목을 차지해야 된다, 뭐 별게 다 있지, 그지? 근데 우리가 얼핏 가가지고 먹어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띡 갖다 주고 끝나는 것 같아 보여요, 마치. 근데 그걸 하나 띡 갖다 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작업을 보면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잘 되는 집들은.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말빨로 막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도 있는데 이걸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을 투자합니다. 시간과 그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런 자료가 어떻게 구비되어 있는지 내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줄게. 지금 얘는 우리한테는 이제 개념 교재라는 게 있고요. 이게 이제 10권으로 되어 있죠. 물론 여러분 지금 6권까지 해당되는 내용이 책에 들어가 있고, 요거는. 그 다음에 개념 적용이 있어요. 개념 적용. 당분간은 얘를 제일 많이 써야 될 테니까 우리는 이거를 편하게 부릅시다. 이렇게. 개적. 알겠지? 선생님 개적 있어요. 욕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던데 개적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그럼 우리끼리 이제 알아듣는 거야. 너 개적 가져왔니? 뭐 이렇게. 개적 몇 건 필요해? 이렇게. 알겠지? 그렇게 대답을 하자. 요게 몇 건으로 돼 있냐면 지금 여러분한테 간 거는 딱히 표시는 없다. 요게 개념 적용이라고 딱 써있지 그 옆에 안 써있는데 요게 일부에 해당돼요. 그게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있는 거야 지금. 물리원 전체 내용에 해당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한번 지나가면 한 바퀴 돈 거야. 알겠지? 물리원을 한 바퀴 돈 거고 얘를 지나가면 두 바퀴 돈 거야. 알겠지? 그러면서 수준을 계속 올리는 거야. 납득이 되지?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사실 이건 개념 적용이라고 하지만 의미상으로 보면 나중에 선생님 이게 적용이라기보다 뭔가 좀 다른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념 확인 문제예요. 개념 확인. 알면 맞히는 거. 근데 너무 밋밋하고 이렇게 특별한 맛이 안 나게 되면 재미가 없으니까 뒤에 가면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 조금 어려운 문제들. 그런 것들은 이제 감미료라고 생각해 주세요. 개념 적용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서바이벌이 있어요. 서바이벌 어디서 들어봤는데요? 시대 뭐 하는 학원에서 이런 거 나오던데요? 아, 나도 거기 있었던 사람이야. 거기서 문제도 만들고. 그리고 조만간에 나는 또 그쪽으로 갈지도 몰라. 하여튼 중요한 건 이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이름은 내가 그때 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데 이름 좀 이제 바꾸려고 따라가고 있으니까 바꾸려고 했는데 바꿀 수가 없더라고. 문제 각색하고 다시 편집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름 바꾸는 거는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못 썼어요. 그래서 이름은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 서바이벌이 몇 부냐면 1부에서부터 요거는 총 2부로 되어 있어요. 요건 내가 얘기 안 했네. 2부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20권이 들어있는 상태죠. 얘는 1부에서 4부까지 있습니다. 서바이벌은 1부에서 4부까지. 그러니까 선생님 거기 1번 서바이벌 1부 다 풀었거든요. 근데 거기 한 번 더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1번에 해당되는 2부 주세요.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것은 수업 끝나고도 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클리닉에서 가져갈 수 있게 할 거예요. 알겠지? 여러분들 가능하면 클리닉에 많이 놀러 오게 할 거예요. 놀러 오는 거다. 알겠지? 그럼 막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얘도 역시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것만 40권. 알겠지? 어마어마하죠. 그죠? 이걸로 끝나면 섭섭해요.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내신 문제뿐만 아니라 수능까지도 결정적으로 역할을 할 바로 기출문제집이 있습니다. 이 기출문제는 하급이 있고 상급이 있어요. 1등급, 2등급을 가려면 얘는 반드시 해결해야죠. 만점도 물론 여기가 필요하고요. 이 한 문제 푸는 능력은 이 한 문제 푸는 거와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이건 굉장히 쉬운데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지만 이미 나왔던 기출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집, 기출 문제집을 한 번씩 풀어본 사람들은 다른 시중에 있는 문제로도 볼 수 있었던 문제야. 그렇지만 이쪽에 있는 건 못 본 문제고. 아, 완자가 여기 약간 섞여 있어. 완자가 섞여 있어. 완자에도 좋은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쪽 저쪽에서 다 발췌해가지고 오기가 하고 막 그러거든, 선생님은. 내가 그걸 다 만들려면 시간 안에 못 만들어. 이 많은 자료. 그리고 이게 끝나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 유사 문제가 있어요. 유사 유형. 그리고 변형 유형도 있어요. 이건 개어려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다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이때 아직 이 부분은 내가 작년, 그러니까 몇 년째 이건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교육과정이 자꾸 바뀌거든요. 그래서 바뀐 지 이제 3년 차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이미 3년 차 쓰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갈고 닦아야 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주로 고3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건 고3이 쓰는 문제. 고2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가면 완벽합니다. 사실 고2까지 한다면 여기까지 가면 완벽하고요.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선생님 저 우리 학교 애들이 워낙 이상한 애들이 많아요. 그냥 미친 애들이에요. 그냥 보면 암산으로 계산을 해버려요. 이런 애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만들 거야. 보면 암산으로 만드는 사람을 누가 만들고 있으면 내가 만들고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 암산을 하는 미친 애들이 가끔씩 있는데 걔네들이 저기 나하고 비슷한 애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같이 공부하고 있거든. 근데 같은 학교야. 아, 솔직히 1등 하면 안 되거든.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이럴 때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선생님 저 문제 어차피 학교 선생님이 좀 다르게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이는 안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건 빼더라도 요거 한 번 더 연습해봐야 되겠어. 그럼 달라 그러면 물론 써봐요. 아, 클리는 게 알겠지? 이런 방식으로 자료가 이거를 요 한 권씩 이렇게 10권 들어있는 게 이거는 20권이 들어있고 이건 40권이 들어있잖니? 이렇게 전부 다 합치면 이게 전부 몇 권이냐고? 100권이. 알겠지? 몇 권이라고? 100권. 알겠지? 100권. 다시 얘기하면 속도와 가속도만 10번 있는 거야. 속도와 가속도만 10번 있는 거야. 알겠지? 그걸 다 할 수 있으면 걔는 뭐 명실상부 지금 가가지고 수능에서도 만점이 나올 거야. 그렇게 될 거야. 근데 우리는 학교 내신까지 가야 되니까 거기까지 가지는 않고요. 여러분들 학교 내신 뭐 한 요 정도까지 가면 그래도 학교 내신 어느 정도 나올까요? 어느 정도 나오게? 야, 이거 4등급 밖이야. 알겠지? 여기까지 가면 4등급 밖이야. 다시 얘기하면 완자 같은 거 다 풀어봐야 그 4등급 넘기 힘들어. 그렇게 해가지고 점수 나올 수 있는 데가 아니야. 여러분 학교 웬만한 학교 다 좋은 학교일 텐데 여기 웬만한 학교들 다 평균 점수가 30점대다. 20점대도 있어요. 20점대. 근데도 1등급 하려면 90점 넘어야 돼. 평균이 30점인데 1등급은 90점 넘어야 돼. 만점? 불가능해. 되게 어려워. 알겠지? 일단 시간 안에 못 풀어. 왜? 수준이 이 정도로 나옵니다. 학교 내신 문제 수준이 이 수준으로 나와요. 이 수준. 그래서 더군다나 이거 필요로 하는 애들이 꽤 있어요. 특정 학교 얘기하면 좀 뭐하긴 하지만 늘 푸는 되게 늘 푸는 이제 그 학교가 있는데 혹시 있니? 한번 손 들어볼게요. 거기 분리 되게 어려워. 들어봤지 얘기. 그지? 벌써 이제 소문이 파다할 거야 거기. 거기 있는 문제가 1번부터 25번까지 다 이거. 그것도 이것만 가지고 준비해가지고는 안 될 거고 이 정도 준비해야 돼. 서영고라든가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야. 그게 쉽지 않아. 알겠지? 결코 쉽지 않아.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머니가 이제 전화를 딱 하셨는데 우리 아이가 70점밖에 안 돼요. 세상에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점수인 거야. 근데 수학도 영어도 엄청 잘했는데 90점 다 넘는데 물리가 70점 되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나 물리 선생님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셨겠지. 평균 점수가 30점대 이거는 생각도 못 하신 거고요. 70점 되라니까 깜짝 놀라신 거야. 걔 2등급이 말이지. 걔 나름 나쁘지 않아. 2등급이 그렇게 나쁜 점수는 아니야. 왜냐면 니네 2등급이 뭐냐면 11% 안에 드는 건데요. 11%. 이게 빙산이다. 빙산이 물 위에 이렇게 떠 있잖아요. 이게 빙산의 일각이지? 이게 10%야. 2등급 이상이면 벌써 빙산의 일각이야. 알겠지? 그 쉬운 거 아니야.
1등급 그 4%예요. 4%. 4%.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살 확률이 당신 4%밖에 안 돼요. 어떨 거라는 거야? 죽을 거라는 거죠. 그죠? 4%. 그냥 기다려가지고 절대 올 수 없는 퍼센티지입니다. 1등은 탑 오브 더 탑이죠. 1등급. 알겠죠? 탑 오브 더 탑. 그냥 탑이 아니에요. 탑 오브 더 탑이야. 그리고 의대생들 얘는 탑 오브 더 탑 오브 더 탑이죠. 그죠? 점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 신의 영역이라고 불러요. 나는. 선생님 같으면 의대 못 가실까요? 지금 지방대 의대는 갈 수 있겠지만 선생님 때는 지방대 의대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었어.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의대들은 여전히 그때도 좀 셌고요. 그래서 이제 틈새 전략을 찾은 게 이제 물리교육과를 선택한 거죠. 선생이나 해먹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가난해가지고 내가 선생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 아, 네가 선생이 되는구나.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시대. 난 그래서 잘 살 줄 알았어. 선생님 돼 보니까 이건 딱 봐도 못 살겠더라고. 느낌이. 야, 큰일 나겠다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결혼도 하자고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면 좋지? 라는 생각이 들어. 집도 못 구할 것 같아. 이대로 가면 딱 계산이 금방 나와.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난 학교 선생님 딱 3년 했어. 그러고 이제 바로 때려치고 나갔죠. 그러고 나서 학교 선생님보다 돈을 더 못 본 적도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는데 지금 중국만 그러면 일단 발등에 불이 떠들었는데요. 1월달, 2월달에 뭘 합니까? 일단 이거예요. 알겠지? 1월달, 2월달. 그리고 3월, 4월 가면서 이거 다 합니다. 여기까지. 이거 누구나 다 해야 될 거예요. 거기 미칠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역량이죠. 알겠지? 여기서부터는 개인적 역량이니까 이건 강요는 안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 할 거예요. 적어도 3월, 4월 여러분 중간고사 대비하기 위해서 1권, 2권, 3권까지 필요할 거예요. 1권, 2권, 3권. 알겠지? 그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야. 근데 경우에 따라 학교가 진도가 좀 빠른 학교도 있는데 1과 에너지까지 간다 그러면 4권까지 가야 돼. 4권. 4권은 어려워. 1과 에너지. 명성 들어봤니? 들어봤어 벌써? 거기가 가장 어려운 데야 사실. 왜 어려운지는 나중에 경험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지금 오늘 샘플로 한번 살짝 가져와 봤는데 이 개념 적용이라는 게 글자 보이나요? 뒤에 있는 친구 잘 안 보이긴 하지 그죠? 개념 적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서바이벌이 있다 그랬죠? 밑에 보면 서바이벌 써있지 그죠? 요건 서바이벌은 주로 클리닉에서 다룹니다. 얘는 클리닉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클리닉에서 선생님 1번 다 했어요. 1부 다 했어요. 2부 주세요. 2부 다 했어요. 3부 주세요. 계속 나와요. 알겠지? 그러면서 점점 실력이 일추월장 돼가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물리 문제는 안다고 답이 나오는 과목이 아니거든. 수학과 비슷해. 물리 너무 어려운데 나 물리 안 하면 안 될 거야? 그래서 들어보니까 물리하면 안 되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피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다른 거보다 더 어렵거든요. 요번에 수능에서 화학 1등급 컷 43점 화학 생물 1등급 컷 43점 어떻게 만들어놨더라? 다 똑같이 만들어놨어 1등급 컷을 지구과학 찍어봐 몇 점이냐? 40? 뭐라고? 아니 자신있게 얘기해 괜찮아 생각 하나도 없어 못 알아봐 몇 점? 40? 1? 아까 41이라고 하지 않았니? 네, 이거 43이었어요. 다 똑같았어. 물리 몇 점인데 물리? 물리 1등급 컷을 얘기하는 거다. 네, 이 점수 이상이어야 1등급이 되는 거예요. 몇 점? 47. 이게 쉬웠다는 얘기야. 이건 어려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한간에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이 선생은 아닌 것 같아. 요 선생들이겠지. 요 사람들이 어머니 이걸 시키셔야 합니다. 이건 뭐 시켜야 된다. 왜 이걸 시켜야 돼? 평균 점수가 엄청 높겠지, 그지? 평균 점수가 엄청 낮다니까. 그래서 점수가 그때 만점만 받으면 표준 점수가 끝내줘요라고 얘기했던 모양인데 얘들아 만점이 안 나와. 알겠지? 이렇게 해놓으면 만점이 안 나와. 요번에 만점자 3명 나왔는데 전과목 만점자 3명 그 중에 한 명이 생원을 했었는데 수학도 너끈하게 만점 받았는데 별 문제는 안 됐대요.
문제는 생물 그거 마지막 문제 찍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만점 나온 거야. 걔도 평상시에 만점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대요. 그냥 전 과목 만점자라고 하는 건 전 과목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애가 한 수백 명 정도 돼요. 전국에 수백 명 되는데 이렇게 주사위가 굴러가다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야. 알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점자가 배출된 학원은 신났어 이제. 그지? 만세를 부르면서 얘 우리 학원이 만점자 배출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죠. 그냥 주사위가 굴러가는 거야. 알겠지? 그걸 20분 안 된다. 결국 이게 더 어려워요 수학보다. 이렇게 나오는 말이죠. 하지만 수학보다 이건 결코 어렵진 않았습니다. 1등급을 받았을 경우 표점은 누가 제일 좋았나요? 누가 제일 좋았어요? 물리를 포기할 수가 아마 없을 거야.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목들 이거 어려워서 이걸 한다는 애들은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 알겠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이게 어려워서 이걸 한다. 이건 진짜 아무 생각도 없는 거야. 지금부터 이제 알아가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이제 1년 안에 이런 진실들을 깨달아 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물리는 어려워서 못하겠어. 아, 그렇지가 않은 거야. 알겠지? 얘는 왜 어려운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가 문제를 출제하는 방법을 6가지로 제시했는데요. 지식형 문제가 있고 이해형 문제가 있고 적용형, 분석형, 종합형, 평가형 이렇게 분류를 해놨더라고. 나도 이게 대학 때 교수님이 숙제를 내가지고 니네 물리 교과서 고등학교 때 교과서를 펴놓고 이거에 해당되는 문제 10문제, 이거에 해당되는 문제 10문제, 이걸 10문제씩 다 만들어가지고 와보라는 거야. 와, 처음에 여기를 만들 때 너무 쉬웠는데 여기 가는 게 좀 뻑뻑하더니 여기가 하니까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야. 근데 적절치가 않아. 물리교육과에서 그런 것도 해요? 난 그렇게 공부했어. 그런 문제까지 내라고 해. 어쨌든 그렇게 문제를 갖다 내는 과정에서 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됐는데 이건 알면 뭐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번역하는 문제죠. 이렇게 다른 자료로 번역하는 방식이고요. 우리 물리는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적용. 이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폭나게 막 학문적으로 표현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면에서 보면 이 적용이란 뭘까요? 라고 생각하는 게 필요할 테니까 이 적용이 뭔지를 내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 문제를 딱 읽어보면 문제 안에는 알려진 값들이 제시됩니다. 처음 속도는 얼마고 나중 속도는 얼마고 시간은 몇 초 걸렸고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알려진 값들을 가르쳐주면 이 알려진 값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1번에 해당되는 문제일까, 2번에 해당되는 문제일까, 3번에 해당되는 문제일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단원에 해당되는 문제일까 이걸 이제 유추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치라든가 속도라든가 가속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이거 1번에 해당되는 속도와 가속도 문제구나. 근데 F, M, A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한다 그러면 2번에 해당되는 뉴턴의 운동 법칙 문제구나 이렇게. 그 문제를 문제를 읽어보면 이게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인지를 이제 대충 감지하게 되는데 바로 이게 물리 법칙이에요. 그 물리 법칙에다가 알려진 값들을 대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하필이면 물리 법칙이 뭐냐? 내가 학생들한테 물리 법칙이 뭐냐고 물었을 때 딱 맞는 대답을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는데 혹시 한번 뭘 대답해 볼 사람 있니? 물리 법칙이 뭔지? 항상 성립하는 거겠지. 법칙이니까. 그치? 항상 성립하는 거.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물리 법칙은 뭐냐면 수학식이에요. 저 선생 아무래도 좀 마음에 안 들어. 물리를 수학으로 가르치겠다는 얘기 아닌가? 택범설입니다. 그렇진 않아. 알겠지? 그렇게 가르쳤다는 애들 박사가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어떻게 1등을 만들겠니? 이건 이제 오늘 경험해 보시면 알 거고. 어쨌든 물리 법칙은 분명 수학식이에요. 수학식인데 선생님 그렇게 하면 수학이지 그게 무슨 물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리량들로 이루어진 수학식이에요. 물리에서 다루는 값들, 알겠지? 물리에서 다루는 값들. 그걸로 이루어진 한결같은 수학식. 그게 물리법칙. F는 MA가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하고 같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일을 한 만큼 에너지는 변한다. 뭐 이런 것들도 해당되는데 그게 다 수식화되어 있어요. 전부 다. 숫자화되어 있고요. 그렇게 물리법칙에다 대입을 하잖아. 알려진 값들을. 그럼 뭐를 알게 되냐면 모르던 값. 그걸 알게 되죠.
이게 뭐냐고?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문제고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다가 여기 해당되는 문제에 적합한 법칙을 하나 찾아내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해서 이걸 찾아 나가는 건데, 이게 하나만 있으면 쉬운 문제. 이게 이제 두세 개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어려운 문제 이렇게 되는 거고, 하필이면 여기 알려진 값들도 한두 개만 나와 있으면 쉬운 문제. 근데 이제 이게 막 한 열 몇 개 들어갑니다. 이제 열 몇 개.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거죠. 미지수들이 여러 개가 나오고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연립방정식 같은 거. 알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적용이에요. 이거보다 수준이 높은 게 이거고, 이거보다 수준이 높은 게 이건데, 옛날 학력고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가 경험했던 학력고사는 주로 여기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개천에서 용이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수능은 어디냐고? 지금 수능은 여기야. 열심히 해도 안 돼. 이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데가 아니야. 암기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르지만 다 외우면 되겠지. 택도 소리. 진짜.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훈련을 필요로 해요. 이런 연습들. 알겠지? 이런 연습들의 훈련들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이 훈련을 다양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선생님은 오랜 시간 동안 물리를 가르쳐왔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들어내는 게 내 최대 과업이었는데 드디어 완성이 완벽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뭐든지 이제 제공할 수 있게 됐어요. 나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게 완벽하지 않았어요. 항상 찜찜했죠, 머릿속에. 뭐 음식을 파는데 이게 맛이 살짝 빠졌는데 그거를 이렇게 보완할 방법이 그때는 없었던 거지. 그거하고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 아주 그냥 뭐 놀면서 해도 저 자료가 나한테는 데이터베이스 딱 만들어져 있으니까 언제든지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고 그냥 키워볼 수 있어. 얼마든지. 지구과학은요, 수준이 더 높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한때 지구과학은 개꿀 과목으로 여기에 해당됐었어요. 그래서 나는 물리 문제를 갖다 해설지를 쓸 때 그 평가원 치고 나면 나 해설서 쓰러 가는데, 그 해설서를 막 쓸 때 물리가 제일 늦어. 왜? 수식도 편집해야 되고 막 계산도 엄청 많고, 문제를 딱 읽는다고 해서 답이 바로 나오지도 않는데 우리 지구학 선생님들은 딱 보더니 이거다, 딱 보더니 이거다 뭐 이러면서 체크하더라고. 짜증 확 나네. 저런 과목을 선택하는 거 저거 옳지 않다라고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지구학은 이쪽이 아니야. 이거지. 비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얘네들은 왜 어려운가요? 얘네들은 왜 어렵냐면, 의대를 간 애들은 아닌데 의대 가고 싶은 애들은 이거예요. 걔네들이 1, 2등급을 다 찾아버려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쉽게 낼 수가 없어요. 그럼 4%를 구별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지?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는.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게르만 대이동처럼 이동했어요. 어디서? 여기서. 이 15만 명이었다가 지금 7만 명으로 변했고, 얘는 7만 명이었다가 15만 명이 됐어요. 중요한 건 게르만 이동처럼 여기로 대거 이동을 하게 되자 평가원에서 원한 건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원했던 건데 죄다 일로 가는 거야. 생지. 죄다 일로 가게 되니까 야, 이렇게 가면 우리 파탄 난다. 이거 어떻게든 옮겨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쪽까지 어려운 문제를 4개에 이르렀던 거야. 이제는 결코 쉽지 않다. 이제 4과목 중 쉬운 과목은 일단 없다. 알겠죠? 4과목 중 쉬운 과목은 이제 없어요. 마음 편하게 가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물리가 쉬워요. 물리가 그나마 쉬워요. 특히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면 이쪽에서 만져받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타고난 천재. 알겠지? 생투 있지, 생투. 진짜 어려워. 내가 해설지 갖다 놓고 도대체 왜 어렵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유전 문제 끌어다 놓고 해설지 받아면서 하나씩 다 외워봤거든. 나도 좀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시간이 한 오래 걸리더라도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그래서 다 풀어봤는데 풀다가 깨닫게 된 사실은, 야, 이거 머리 없으면 아예 못 푸는구나. 결론은 그렇게 났어. 정말 어렵다. 진짜 어렵다. 그래서 아는 거 가지고 맞춘 거는 아예 생각도 하면 안 되고요.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곳이 이쪽일 수도 있다.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쪽일 수도 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노력파들은 이거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노력파들은 이쪽이 알겠습니다. 타고난 천재들은 해보면
어느 게 더 유리한지 아마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쌤이 이제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려고 했던 거라 수업 안 나가가지고 지금 섭섭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이제 줄기책에 넘어가가지고 우리 책에 뒤에 보면 꽤 어려운 문제 있다. 잠깐 볼래요? 오늘 나가야 될 진도의 뒤쪽에 문제를 가보면 47번 문제가 있어요. 47번에서부터 50번 사이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밑에 보면 출처가 써 있어요. 언제, 어디서 출제됐고 몇 번에 출제됐었는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나중에 클리닉 와서 이거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출처가 다 써 있어요. 싹 다 분리돼가지고 거기에 언제 몇 번에 해당되는 문제가 출제됐었는지, 어디에서 출제했던 문제인지, 뭐 교육청인지 평가원인지 수능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류가 싹 다 돼 있는데 그거 요번 주부터 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클리닉이 요번 주에는 임시 클리닉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더 늙을 건데 요번 주에는 내일 있어요. 요번 주에는 클리닉이 이거 치료라는 뜻이긴 한데 이 클리닉이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이에요. 내일 2시에서부터 5시 사이입니다. 2시에서 5시 사이. 내일은.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목요일도 들어갑니다. 목요일도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들 여기 수업 오는 김에 미리 와가지고 클리닉을 참석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거든. 낮에. 그래서 목요일날 3시부터 6시. 그리고 얘도 가능하면 3시에서 그 다음 주부터는 3시에서 6시로 옮길 생각이에요. 내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일단 요거부터 설정을 했는데 가능하면 요 시간을 똑같이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금에.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해결할 거고요. 선생님은 항상 여기에 나와 있을 거예요. 요 시간 되면. 그래서 내 수업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수업을 2배로 받을 수도 있고 3배로 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한다. 알겠지? 3배는 어떻게 가능하냐? 여기 3시간 다 하고 여기 3시간 다 하면 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점수가 올라가는 진짜 순간은 바로 여기예요. 여기 와서 클리닉 안 하고 해서 그냥 여기 와가지고 공부도 잘 되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냥 숙제하면 안 될까요? 좋아요. 훌륭해요. 클리닉 와서 숙제하다가 하실 때. 그리고 숙제하다가 안 풀리는 거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시면 돼요. 이해가지? 숙제를 해대고 숙제를 하고 나서 더 이상 클리닉은 부담스러우니 안 하는데 제가 수학을 좀 조금 이따 학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여기서 수학 좀 풀다가 되나? 좋아요. 알겠지? 놀러 오라 그랬잖아. 놀러 와가지고 무조건 와가지고 계속 많이 여기 앉아 있을수록 점점 좋아질 거예요. 분명히. 회피하지 말고. 알겠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면 다른 데서도 항상 그래왔으니까. 일단 이건 잘할 거였지? 내가 50분 간격으로 이제 수업을 할 거니까요. 지금 딱 50분이에요. 20분 쉬었다가 마음껏 쉬다가 오세요. 그리고 8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요. 쉬었다가 합니다. 충격인데? 왜 없어? 한숨. 야, 나 머리 자르고 학교 왔어. 머리가 밖에 없어. 이거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됐어. 그건 맞다. 있겠지 않나? 아이폰만 쓰는데. 머리 좀 너무 귀엽죠. 뭐 하시는 거예요? 아저씨,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맞아 지금 너무 안 익숙해. 야, 진짜야. 야, 나 그런 거 많이 봐서 몰라. 쌀것 같은 게 싫어가지고.
많은 사람 서들어볼 때 괜찮아? 나 도와줄라고. 아직까지 아무렇지는 엄청나네. 그래서 여기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내가 들었거든. 이제 조만간에 우리 다음 주부터는 테스트가 있거든. 실력 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복습하기 위한 거니까 그 부담 갖지 마요. 어쨌든 그 테스트에서 점수가 잘 안 나왔을 경우에는 좀 강제성이 약간 있긴 있어요. 약간 있어. 클리닉에 언제쯤 와주라라고 부탁을 할 거예요. 부탁이 아니지 강요는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부탁을 했는데 계속 안 올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한테 부탁을 더 드립니다. 알겠지? 난 부탁이야. 자, 어쨌든 이제 교재로 좀 들어가보자. 여러분들이 물리를 좀 해본 사람들이라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 물리를 계산형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을 동원했습니다. 대부분 다 문제를 풀다가 보면 계산 지옥형에 빠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리는. 특히 등가속도는 공식 안 외우고는 문제를 못 풀어 김신아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 걔네들이 바로 등가속도 운동 공식 전혀 안 써. 그게 어떻게 가능한데요? 우리 이제 오늘 그걸 배울 겁니다. 어떤 문제든 뭘로 바꿔야 되냐면 단순 암산형으로 바꿔야 돼요. 선생님이 가장 주력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단순 암산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암산을 풀고 안 됩니다. 그러니 이제 학교에 있는 애들이 보면 진짜 미치는 거야. 나는 막 풀고 있는데 진짜 답 나왔대. 풀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돌아버리는 거지. 근데 사실 물리는 모든 영역에서 싹 다 이런 게 존재해요. 모든 영역에서 싹 다 이게 존재해요. 난 그걸 만드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죠. 오늘 우리가 이제 들어갈 때 기초 용어를 익히고 나면 바로 등가속도 운동에 이제 포인트를 맞출 거야.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이 뭐예요? 오늘의 핵심이니까 여기다 써놓고 등가속도 운동이 뭘까?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가속도라고 하는 단어는 변속도와 똑같은 단어라 했죠. 그래서 속도가 변하는데 그것도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세상에 절대 존재하지 않는 운동입니다. 뭐라고요? 선생님 말을 제가 못 들었나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등가속도 운동이? 네,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유낙하 운동 있잖아요. 공기가 없어야죠. 공기가 있으면 자유낙하 할 때 등가속도 운동하지 않아요. 공기가 없게 하려면 선생님 저 위로 올라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만일력이 되네요. 힘이 변한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찾으려봐야 이 세상에서는 찾기가 거의 어려워요. 그럼 왜 이거를 우리가 목숨 걸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까? 역학 문제 나왔다면 다 이거거든요. 1과 에너지까지.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을 하는 걸까요? 이유는 연습용 소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제 상황에다 대입하려면 물리는 미적분이 필요해요. 산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그래서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물리를 배울 수 있는 소재. 그게 등가속도입니다. 여러분들 대학 가면 등가속도 운동은 못 보게 될 거야. 웬만해서. 그래서 거의 대부분 미적분을 쓰고 앉아있을 거야. 미적분은 그래서 필수였어. 근데 요즘은 수능에서 선택이 뭐라 그게. 그치? 야, 저는 기하백터밖에 모르는데요. 교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교수님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 고등학교에서 아마 되게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기하백터도 선택이 됐다는 것도 좀 내가 보기에는 의아스러운 게 기하백터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야. 기하백터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확률통계 있잖아요. 그 대부분 다 안 하는데 확률통계 이 세계가 확률론적 세계야. 확률을 모르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알아야 되는 필수였던 건데 그걸 선택으로 만들어놨어. 난 약간 음모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잘 되면 안 되는
거대한 힘의 조직이 만들어낸 건 아닐까. 한국을 분쇄하라. 얘네 코 올라가면 무섭다. 일본처럼 될 수 있다. 일본은 부서졌어요. 그래서 한국을 살짝 이런 식으로만 조종을 해도 어차피 쟤네들은 우리 꼬붕이니까 괜찮아. 잘 될 거야. 조금만 조종하자. 그래서 조종했을 수도 있고 중국은 대놓고 조종하고 있죠. 그치? 갑자기 진짜가? 이런 생각들 들죠. 순간적으로. 사실 세상을 움직이는 전쟁도 일으키고 거대한 힘을 만드는 세력들이 몇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 내가 지금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 또 얘기하면 또 일파만파돼가지고 야 우리 물리 선생이 이상한 소리를 했다 해가지고 막 인터넷에 퍼지는데 볼 때입니다. 그거. 난또 경찰서 다 해야 되고 힘들어서요. 여러분 수업도 못하게 되니까 그건 이제 하지 말고. 자, 이 등가속도 운동을 다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지금부터 용어를 몇 개 익히시면 됩니다. 5개인데요, 5개. 이동거리.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죠. 이동거리. 이 이동거리라는 단어가 물리에서 쓰이는 게 아니라 물리에서 쓰고 싶었던 단어는 사실 변이었던 거예요. 변. 물리학에서 쓰는 용어는 바로 변입니다. 뜻이 뭐냐면 이거야 이거. 변하다. 뭐가? 위치가. 그래서 위치가 변한다. 위치가 변한다. 위치가 변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 3쪽에 개념 2번 가봐봐. 개념 2번. 오른쪽으로 5m를 가다가 왼쪽으로 3m를 왔지. 교재 보고 있니? 네, 거기 3쪽을 보면 오른쪽으로 5m 갔다가 왼쪽으로 3m를 왔는데 이렇게 되면 위치가 변한 게 얼마야? 오른쪽으로 2m지 뭐. 그게 변이야. 그런 거 아니지, 그치? 다시 얘기하면 변이란 마지막 위치를 얘기하는 거야. 마지막 위치가. 알겠지? 마지막 위치가. 처음 기준점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진 지점에 결국 가 있니? 그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물리원의 특징이 또 뭐냐 하면 1차원 운동이라는 거죠. 물리학에서는 2차원을 다루는데 물리원에서는 1차원 운동을 다루는데 1차원 운동이 뭔데요? 직선 운동을 얘기해요. 참고로 2차원 운동은 뭐예요? 평면 운동입니다. 평면 운동. 원 운동이라든가 포물선 운동, 진자 운동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3차원 운동은 훨씬 더 복잡하고 우리가 나중에 제대로 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려면 3차원에 아주 익숙해져요. 그게 이제 핵심이 되겠지. 아마 내 생각에는 지금 인터넷이 2번째 뜨는 시기였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인터넷이 한번 떴어. 이게 2000년 초기야. 2000년 초기에 2001년, 2002년, 2003년 사이에 지금의 그 비트코인 주식 그래프 있지? 그거하고 거의 똑같은 그래프가 그 당시에 주식에서 만들어졌어. 그러고 나서 전자공학과 쪽이 인기가 탁 올랐다가 확 찌그러졌죠. 전자공학과 가가지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용산 전자상가에서 일하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했어요. 깜짝 놀라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다시 회복을 했고 요번에 다시 탁 올랐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또 가라앉고 그리고 10년이나 앞으로 20년 이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 그 시기에 메타버스를 포함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들이 다시 타오를 거야. 그때 주식 투자에. 여러분들이 버는 보급 가지고는 그 값이 못 사. 알겠지? 여기 분당 같은 데는 집값이 얼마나 비싸요. 이제 미치는 거지. 천당 안에 분당. 내가 그때 여기 살았어. 천당 안에 분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좋았어. 막 천당 같더라고 진짜. 막 집값이 쭉쭉 올라가는데 막 밑에 방석이 막 들썩거려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고? 다행히도 지금 이제 좋은 집 샀어요. 다행히도. 내 월급까지도 못 사요. 사실. 어쨌든 이 1차원 운동만 물리는 다루게 되는데 1차원 직선 운동만 다루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는 거, 위로 가거나 아래로만 가는 거, 동쪽으로 가거나 서쪽으로 가는 거 이런 식으로 그것만 딱 다루는 거니까요. 그래서 변이를 따질 때 여러분들 보고 책에 보면 오른쪽으로 5m 갔다 왼쪽으로 3m 갔으면 이동거리는 8m잖아. 8m. 그치? 근데 변이는 오른쪽으로 한 거리를 더하고 왼쪽으로 한 거리를 빼버리면 그러면 마지막 위치값이 딱 나와. 맞지? 계산한 방법 알겠지? 그래서 이 연습을 여러분들이 1번부터 그 뒤쪽 페이지에 보면 5번까지 해주시면 돼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넘깁니다. 그걸 풀어나가면서 하나씩 맞춰주시고 선생님 답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뒤에 보면 답 다 나와 있어요. 맨 뒤에 보면 답 다 써있고 해설을 다 써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돼요. 쌤은 5쪽으로 갑니다. 5쪽 갑니다. 속력이라는 단어가 있고 속도라는 단어가 있을 텐데 물리는 이걸 쓰기 위함입니다.
물리는 속도라는 단어를 쓰는 게 핵심입니다. 사실 물리에서는 그걸 안 씁니다. 얘를 왜 쓰냐고, 얘네들은 방향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라 해가지고 좀 폼나게는 벡터량이라고 불러요. 벡터량. 알 필요는 없는데 알아두면 좀 더 유식해져. 이쪽에 있는 값들은 방향이 없기 때문에 크기만 만든다 그래서 스칼라량이라고 불러요. 스칼라량. 이렇게. 우리는 벡터량을 다룬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 이 속력이라는 게 뭐냐면, 속력이란 빠르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거기 책에 보면 빠르기라고 딱 나와 있죠, 그렇죠? 빠르기. 다만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빠르기를 계산할 수 있냐?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야. 시간분의 이동거리. 기억할 수 있겠지, 이제. 그러나 느낌은 어떠냐면 1초 동안 이동거리예요. 1초 동안 이동한 거리. 1초 동안 이동한 거리. 그게 속력이고요. 1초 동안의 변이를 계산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짝이 맞는 거죠, 이렇게. 1초 동안의 변이를 계산하게 되면 그게 바로 속도예요. 1초 동안의 변이를 계산하면 그게 바로 속도예요. 우리 변이 뭔지 알잖아요, 이제. 1초 동안의 변이. 따라서 1차원 운동에서 앞으로 가다 뒤로 가게 되면 이동거리는 다 더하지만 변이는 뒤로 간 걸 빼다 보니까 항상 얘가 더 커. 그래서 얘도 항상 얘가 더 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한쪽 방향으로 갔을 때는 같을 수도 있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구두고도 시험지 하나 보더라고요. 뭐 어디서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한테 가끔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쌤 물리는 예를 쓰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건 안 나오나요?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가 이거를 쓴다는 거지, 니네는 배우는 입장에서 이거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이걸 다 물어봐요. 시험 문제는 다 물어봐요. 자, 그러면 이제 보충 1번, 개념 3번에 보면 보충 1번에 거기 뭐 접선 기울기, 평균 기울기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건 오늘 주목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한번 좀 1등급으로 빨리 진입해야 될 사람들은 좀 신경 써가지고 혹시 한번 봐두고 한 장 또 넘겨보세요. 6쪽으로 가봅시다. 가속도 6쪽. 이 가속도라고 하는 게 역시 이제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개념인데 바로 이걸 다루려고 하는 거죠. 가속도. 가속도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변화다의 의미라 했으니까 1초 동안 속도가 변한 거예요. 1초 동안 속도가 변한 거. 이건 1초 동안의 변이. 1초 동안 위치가 변한 거. 1초 동안 위치가 변한 거. 1초 동안 속도가 변한 거. 1초 동안 위치가 변한 거. 1초 동안 속도가 변한 거. 별거 없지, 이제? 쌤, 그럼 이거 공식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뭐 이런 거 외워봐야 쓰는 거 없어. 왜냐면 그냥 1초 동안에 속도가 변한 거야. 이 감각만 있으면 돼요. 공식까지 자꾸 뭘 때려 넣으려면 전두엽이 피곤해지고 계산량이 늘어나거든. 상식으로 접근하면 돼. 정말 가능합니까? 지금부터 연습해보자. 7쪽에 14번. 7쪽에 14번. 자, 14번 문제 바로 1번을 들어가 보면 처음에 20m/s였다가 10초가 지난 다음에 50m/s가 됐대. 이걸 읽을 때 그냥 m/s를 읽으니까 부담이 된다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어떻게 읽냐면 처음에 20원이 있었대. 처음에 20원. 그랬다가 나중에 50원이 됐대. 얼마 늘었게? 30원 이러면 되죠. 30원. 10초 동안 30원 늘었어. 그럼 1초 동안 얼마 는 거야? 3원 는 거죠. 3원. 이제 가속도 3이야. 별거 아니지, 그지? 상식으로 접근해도 아무 문제 없죠.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한 다음에 시간으로 나눠.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 머릿속에 상식으로 이미 들어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번 잠깐 볼래? 10초 동안 30원 증가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했는데 30m/s가 증가한 거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때 숫자만 약분을 하게 되면 바로 1초 기준으로 값이 나옵니다. 그죠? 약분을 하게 됨으로 인해 1초당 얼마씩 변하는지 계산을 해보니까 1초에 3m/s씩 변했다는 건데 증가한 거지만 이렇게 일단 써볼게요. 이거를 갖다 쓸 때 가능하면 이 시간을 갖다 시컨트라 해가지고 S로 씁니다. 초를.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쓸 때는 초라고 쓰긴 하지만 우리가 물리학에서 쓸 때는 이거를 시컨트라는 단어 때문에 S라고 쓰고요. 여기에는 m/s가 알고 보면 S분의 M이란 뜻이에요. 1초 동안 몇 미터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얘를 수학적으로 조금만 정돈을 해보면 m/s제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모양상 3m/s제곱 이렇게 쓰게 됩니다. 가속도 얘기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값을 딱 보게 되면 아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읽을 줄 알아요. 1초 동안 3원씩 증가하는 건 느끼면 그래. 1초 동안 3원씩 증가하니까 10초가 되면 얼마가 되겠니? 30원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는 처음에 20원이 이미 있었고 그래서 30원 늘어나면 50원이 되겠지 뭐 이런 생각하고 똑같아요. 상식적이지 이제? 복잡할 거 없다. 2번 가보세요. 2번. 처음에 20원이 있었는데 정지했다. 빵원이 됐다 이렇게 읽어. 그럼 20원 감소한 거지. 20원이 감소했는데 2초 동안이니까 1초 동안 얼마 감소한 거야? 10원씩 감소한 거야. 따라서 거기서 답을 감소했다 마이너스 그리고 10원씩 근데 정확하게는 10m/s씩 1초 동안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마이너스 10m/s고 3번에 이번엔 동쪽을 향해서 20m/s였는데 나중에 4초 후에 서쪽을 향해 8m/s거든. 자, 이거 느낌을 한번 이렇게 가져보자. 플러스 20에서 이때 왜 동쪽을 플러스로 갑자기 또 떠들어대시는 겁니까? 기분이 갑자기 나쁘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떠들어대는 걸로 바뀌게 돼요. 기분이 나쁘면. 여러분들 여기 잠깐 봐봐. 여기에 이제 줄자가 이렇게 써져 있었다고 치자. 줄자의 숫자가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어떤 물체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면 얘의 위치는 1m 지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줄자를 기준으로 위치를 따지는 거지. 이 단위가 만약에 미터라고 했을 때 처음엔 여기 있었는데 얘가 이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 것은 계산을 할 때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는 게 변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정확하게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면 플러스가 나오니 마이너스가 나오니 플러스가 나오지. 플러스 2가 나오잖아. 이거에서 이거 빼면. 그래서 플러스 방향이라고 했던 거야. 오른쪽으로 가는. 근데 만약에 이 숫자가 감소하는 이쪽으로 만약에 갔다 그러면 나중 값이 얘가 되고 처음 값이 이게 되다 보니까 이거에서 이거 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값이 나오지.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되거든. 알겠지? 방향을 따지는 것도 알고 보면 줄자 가지고 표현했던 거죠. 이런 상식적인 부분부터 잘 접근해줘야 나중에 문제가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면 14번 문제 바로 3번 동쪽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자. 동쪽을 플러스 방향. 그러면 플러스 20원이었는데 마이너스 8원이 됐어. 이 뜻이 되는 거야. 흑자 20원, 적자 8원. 얼마큼 빠져내려갔니? 28원 빠져내려갔지. 그치? 그러니까 28만큼 변한 거야. 몇 초 동안? 4초 동안. 4초 동안. 그럼 1초 동안 얼마 변한 꼴이지? 4028이니까 7m/s제곱이 되겠다. 마이너스 7m/s제곱. 이때 마이너스는 서쪽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마이너스는 서쪽. 그렇지만 나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걸 건물이라고 합시다. 이게 이제 땅이고요. 플러스 20m/s 동쪽으로 20m/s를 마치 이렇게 보는 거야. 플러스 20층에 있었고 지상 20층. 근데 서쪽으로 8m/s를 지하 8층 이렇게 읽어버리는 거야. 지하 8층 이렇게. 그럼 몇 층 내려간 거니? 28층 내려갔지. 그것도 4초 동안. 그럼 1초 동안 얼마씩 내려갔겠니? 7층씩 내려갔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머릿속에서 상상을 자꾸 해가지고 산수의 부담을 줄여줘. 그치? 우리 입이 벌써 상식 속에 다 있는 걸 자꾸 활용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나중엔 단순 암산은 잘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렇게 연습해 주시고요.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15번. 12원이 있었다. 마지막에 3원 됐다. 9원 빠졌군요. 그죠? 9원 빠졌는데 3초 동안 그랬어요. 그럼 1초 동안 얼마씩? 3원씩. 마이너스 3m/s. 마이너스 3m/s. 나머지 사이사이에 있는 문제들은 꼭 숙제로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게 연습량입니다. 8쪽으로 가봅시다. 이제 드디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디어 이걸 익혔거든요. 이제 얘네를 갖고 놀 거예요. 얘네를 가지고 얘네를 다루면서 상황들을 인식해 나갈 건데 이 등가속도 운동과 관련해서 공식을 꼭 몰라도 됩니까? 진짜 몰라도 됩니까? 학교 시험 서술형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런 문제는 좀 있어요. 수능에는 절대 안 나오는데 학교 서술형 문제에다가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쓰시고 이 문제를 그 공식에 대입하여 풀어보시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일단 공식을 한번 유도를 해볼게. 알겠지? 유도를 한번 해볼게. 그냥 한 번씩만 보자. 등가속도 운동.
지금부터 이게 부담이 된다면 그냥 안 봐도 돼. 다만 관람만 해줘. 관람. 학습을 하는 필요가 하지 말고 그냥 보고 이렇게 한 번만 느껴주세요. 이 등가속도 운동이란 속도가 변하는데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이라 했으니까 우리 데카르트의 최고의 발명 바로 그래프죠. 그래프. 데카르트가 만든 거다. 그래프. 데카르트가 이상한 말만 한 줄 알았더니 훌륭한 걸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거. 근데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쪽에 시간이 있다고 치고 여기에 속도가 있다고 치는 얘기는 뭐 데카르트가 한 적은 없지만 뉴턴 이후에 여기를 시간이라고 하고 여기를 속도라고 제시했던 거예요. 이래놓고서 등가속도 운동을 생각해보면 처음 속도가 항상 0이라는 보장은 없는 거니까 처음 속도가 0이 아닌 상태다 딱 제시를 하고 이러고 나서 빨라졌다고 하면 이 속도가 이렇게 증가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하는 게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이게 직선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간이 1초, 2초, 3초가 지날 때마다 얘네가 요만큼 변하게 되면 그 다음 1초가 지날 때도 요만큼 변하고 그 다음 1초가 지날 때도 요만큼 변해서 이게 항상 똑같은 거. 이게 등가속도. 그런데 이 등가속도 운동을 유심히 쳐다보다 보니까 세로축인 우리가 여기다가 Y축이라고 주로 제시하지 않아요. 그죠? 여기는 X축이라고 많이 제시하죠. 근데 그 Y축에다가 속도를 갖다 깔아놨다. X축에다가 시간을 깔아놨으니까 X 대신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타임, T라고 쓰네요. 알겠지? 그리고 속도라는 건 영어로 뭐라고 쓰냐면 영어로 velocity 이렇게 써놓으면 선생님 이거 어느 뜻이에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인데 이게 속도란 뜻이에요. velocity는 속도입니다. 속도. 그래서 이제 V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건데 이 속도라고 하는 걸 V라고 읽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를 V로 보자는 거죠. 이렇게 V로 Y축을. 그래서 1차함수로 보면 원래 이렇게 생겨 먹어야 될 모양인데 요게 Y절편, 요게 기울기, 요게 X축이죠. 수학을 활용하는 거니까 한번 잘 따라가 보자고. 이때 Y축 대신 속도로 갖다 놓고 이때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쓸 거냐면 속도는 속도인데 시간이 0이 될 때의 속도 아니니 시간이 0이 될 때의 속도.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로를 붙이자 이렇게 시간이 0일 때의 속도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처음 속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 속도. 그래서 요 Y절편에 해당되는 값을 V제로로 갖다 놓고 그리고 이 기울기가 뭘까? 일정한 시간 동안 속도가 변한 거네. 일정한 시간 동안 속도가 변한 거. 만약에 이걸 1초라고 하면 이걸 1초라고 하면 1초 동안 속도가 변한 거네. 아 그게 가속도거든. 그치? 따라서 기울기가 가속도예요. 공교롭게도 일치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X축은 시간이라고 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써놓고 나면 이게 바로 등가속도 제1공식이군요. 우리 한번 봐봐요. 그치? 등가속도 제1공식. 그런데 이 개념을 이런 식으로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가속도의 개념은 일정한 시간 동안 속도가 변한 거니까 속도가 변한 건 나중 속도에 처음 속도를 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가속도의 개념에서 양변에서 t를 곱해버리면 딱 20도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외우기보다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거 가속도의 개념이다. 제1식은 그냥 여기다 써놓으세요. 가속도 개념입니다. 제1식은 가속도의 개념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식으로 한번 들어보자. 두 번째 식. 지금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 그래프에서 면적을 계산한다면 면적이라는 게 뭐냐면 세로축은 속도고요.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속도값에다가 시간값을 곱한다는 건데 면적이. 그러면 이 속도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1초 동안의 변이거든요. 1초 동안의 변이. 그러니까 시간을 곱한 거야. 오호. 여기서 면적은 변이였군. 그치?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 속도 시간 그래프의 면적 값은 변이다. 자연스럽게 가지겠지. 변이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면적을 계산한다면 변이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
변위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사각형 면적을 이렇게 똑 잘라가지고 이걸 1번 면적이라고 하고 이쪽에 있는 이 삼각형 면적을 똑 잘라서 2번 면적이라고 하자. 그렇게 한번 1번과 2번을 구해보면 우리는 변위를 구하게 될 거고 1번과 2번을 통해서 변위를 구하게 될 거고 그 변위는 이렇게 될 텐데 1번 해당되는 값이 세로값에다 가로값을 곱한 건데 이게 t니까 이게 바로 v0 t가 됩니다. 1번식. 2번 면적은 요 삼각형 면적을 계산하면 되는데 삼각형 면적은 2분의 1에다 가로 길이에다가 세로 길이 곱하는 거잖아. 근데 이 세로 길이가 뭐냐면 여기를 마지막 속도라는 의미에서 v라고 쓰게 되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값이 됩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 v-v0가 at라는 걸 알 수 있어. 그 at를 여기다가 한 번만 대입을 해주면 가로 길이 t에다가 세로 길이 at, 그러니까 at 제곱이 되죠. 거기에 2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이 2번 면적이 이거였거든요. 이거를 제2식이라고 불렀던 거야. 이렇게 제2식. 변위는 밑에 있는 사각형 면적과 위에 있는 삼각형 면적을 합치거나 이 뜻이. 공식 여기 별로 부담스럽지 않지, 이제 쓱 보니까 요것만 좀 신경 써서 이러면 되겠군. 이런 생각 딱 들죠. 느낌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거.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여긴 시간에 대한 1차함수, 여긴 시간에 대한 2차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갈릴레오가 무슨 짓을 하냐, 여기서. 갈릴레오. 내가 카메라를 항상 찍어놔야 되고요. 여러분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걸 줘야 되고 또 여러분 중에는 수업 시간에 내가 집중을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너무 피곤해서 잠깐 눈을 감는 사이에 중요한게 지나갔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영상은 언제든 선생님한테 문자만 보내면 내가 바로 영상 보내줍니다. 알겠지?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걸 또 듣고 싶은 사람들은 영상 보내달라고 하세요. 항상 그래서 찍어놔요.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링크만 메시지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전달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달라고 해도 내가 부담이 하나도 없어. 나 차 타고 가면서도 링크 딱 보내줘요. 차 몰고 가면서. 요즘 차는 왜 앞차가 탁 쓰면 내 차 따라서 쓰는 그런 기능은 다 있잖아. 그치? 누구나 그런 정도의 기능은 다 있지 않니? 하여튼 내가 이제 요즘에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차는 그런 차로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는 게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대신 수업 도중에만 내가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금방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세 번째 식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갈릴레오가 무슨 짓을 하냐면 이 갈릴레오 때만 해도 시계가 잘 발전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시간 없이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바로 요 식과 제 1식이죠. 그다음에 여기에는 제 2식. 요 두 개의 식에서 시간에 대한 변수를 없애자는 거예요. 알겠지? 시간 변수를 없애야 되니까 1식으로부터 t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 한번 살살 비교해봐라. 그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저 두 번째 식에 해당되는 곳에다 t 자리에다가 v0 t인데 그 자리에다 이걸 딱 꽂아넣어. 이렇게 꽂아넣고 그 다음에 2분의 1 a t 제곱에 t 자리에다 다시 한 번만 더 꽂아넣어. 이렇게 꽂아넣게 되면 이 식을 이제 한번 끝까지 끌고 가보자. 그러면 얘는 통분을 해가지고 2a로 끌고 가자. 그러면 여기에 계산 바로 들어갈 수 있겠지? 난 그냥 바로 해볼 테니까 나중에 잘 안 되는 사람이 연습장에 한번 연습 좀 해봐. 여기에 2를 넣었으니까 여기 2가 들어가면서 정리가 돼줘야 돼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식은 a 하나와 여기에 있는 a 하나를 지울 건데 이거 a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a 하나씩 지우면 a가 남고 2a 그대로 남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만 풀어헤치면 되는 거니까 v제곱 마이너스 2vv0 플러스 v0의 제곱.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정리하려고 딱 보니까 아싸 이거 지워지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요 놈은 단독으로 남아있는데 이거 v0에 해당되는 놈이 여기 잘못됐다 야 미안해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여기 뭘 빠졌어 그치? 니네한테 봤지 그치? 봤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그러면서 지금 쳐다보고 있었던 거지? 잘했어요. 어쨌든 여기에 v0 제곱이 마이너스 2개 여기 플러스 1개 그러니까 마이너스 1개가 남은 거니까 결국 분자에 남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남습니다. 이랬던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걸 이제 일렬로 멋지게 폼나게 정리하려면 양변에다 2a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세 번째 식이 나왔던 겁니다. 유도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듯 하지만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치?
그래도 따라가 보니까 할만하지. 다만 여기서 이런 개념이 하나 더 추가되는구나. 속도 시간 그래프의 면적은 변이가 되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알긴 해야 되겠지, 그죠? 그런데 이 시기요, 이 시기. 여러분들 1학기 기말고사 칠 때 일과 에너지를 치게 될 텐데 그때 무지막지한 영향력을 과시할 공식 중에 하나 있어요. 이 공식은 내가 미리 한번 살짝 미래로 가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조금만 더 해줄게요. AS를 그대로 냅두고 양변에 2로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정돈을 해볼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M을 양변에다 곱해도 등식은 성립할 거야. 그래 놓고서 딱 보니까 이거 운동 에너지네. 들어본 적 있니? 2분의 1의 뭐지? 운동 에너지. 이게 나중 운동 에너지고 이건 처음 속도일 때니까 이게 처음 운동 에너지거든. 그래서 이게 운동 에너지가 변한 거야. 운동 에너지가 왜 변하냐고? 알짜 힘이 변이를 가는 동안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바람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일정한 거리를 가면서 알짜 힘이 누적되는 걸 뭐라고 폼나게 얘기하냐? 일정한 거리를 가는 동안 힘이 계속 누적되는 거. 이때 선생님 곱하기지 왜 누적이에요? 그런데 곱하기란 더하는 걸 빨리 하는 거야. 2 곱하기 3, 2를 3번 더하세요. 비교기사. 알겠지? 그래서 곱하기가 누적하는 거야 사실은. 누적, 더하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알짜 힘이 일정한 거리를 가는 동안 계속 누적되면 그걸 뭐라고 폼나게 얘기하냐면 1이라고 표현해. 1을 했다. 알겠지? 그렇게 2를 한 만큼 뭐가 변하냐면 운동 에너지가 변했던 거지. 에너지는 이렇게 쓸게. 2를 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한 것과 똑같다.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정확하게 얘기는 근데 이게 이제 알짜 힘이 일을 했을 때만 그래요. 특정 힘이 일을 하게 되면 항상 그러한 보장은 없고 요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폭나게 1 에너지 정리라고 부르는데 그 1 에너지 정리를 쓰는 순간에 학생들은 이걸 쓸 텐데 우리는 이걸 씁니다. 이렇게. 왜? 이러면 질량이 없어도 바로 구해버리거든요. 알겠지? 그리고 나중에 이것도 익숙해지게 되면 암산으로 착착 넘어가요. 그게 이제 나중에 훌륭한 명료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는. 어쨌든 나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등가속도 없는 공식을 정리를 싹 했는데 지금부터 갈릴레오의 잘못된 길을 내가 수정하겠습니다. 우리 갈릴레오는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갈릴레오가 만든 식이에요. 이거를 최초 만든 사람이 갈릴레오고요. 이 갈릴레오가 이식과 요식과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접목해서 이걸 만들어냈는데 물론 지금 와서 보면 쓸모가 있긴 한데요. 일과에는 굉장히 쓸모가 있는데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을 암산으로 데려가기 위해 단순 암사형으로 데려가기 위해 요식을 수정할 거예요. 요식을 아까 1개 수정이 갈릴레오는 나는 이걸 어떻게 수정하는지 잘 봐야 된다. T를 하나씩 우측으로 잡고 뺍니다. 요렇게 T를 하나 잡고 빼. 알겠지? 그런 다음에 가속도 자리에다가 있는 그대로의 가속도의 개념을 그대로 이걸 여기다 대입해. 알겠지? 그렇게 하게 되면 V0 플러스 2분의 1 가속도 대신 여기다 T분의 V-V0를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복잡해 보이지? 네. 이렇게 치워져. 이렇게. 맞지? 그래서 바로 안이 속도의 개념으로만 딱 넘게 돼요. 이놈을 여기 아주 아쉽네. 여기를 S 여기다 한번 써볼게. V0가 한 개가 있고 여기 V0가 2분의 1개 마이너스 2분의 1개가 있어. 그러니까 합치면 플러스 2분의 1개가 남게 돼. 한 개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개 합쳤으니까 플러스 2분의 1개가 되거든. 그래서 V도 2분의 1개, V0도 2분의 1개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 남아있는 T는 여기다가 넣어주자. 이거야. 등가속도 없는 공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우리 머릿속에 3개만 기억합니다. 지금 이게 뭔데요? 이게 바로 등가속도 운동에서 처음 속도와 마지막 속도를 산술 평균으로 계산한 건데 홈나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지. 뭐 기하 평균이나 조합 평균이 아니라 산술 평균이고요. 이렇게 평균 값을 만든 이걸 우리는 평균 속도라고 불러요. 평균 속도. 그래서 평균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처음 속도와 마지막 속도의 중간값만 찾아내면 돼. 중간값.
중간값. 알겠지? 처음 속도와 마지막 속도의 중간값. 그것만 딱 찾아내서 걔를 여기다 대입하면 시간을 여기다 대입하는 순간 우리는 변이를 바로 구할 수 있게. 주의할 점. 얘는 이동거리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얘는 항상 변이었습니다. 얘를 절대 이동거리라고 하면 우리 망해요. 변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선생님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요식을 쓰는 상황에서도 얘는 이동거리인 적이 없으니까 이건 항상 변입니까? 물론입니다. 이 계산은 반드시 변이가 되는 거고요. 이때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처음 속도고 이거 가속도인데 이거 처음 속도의 절대값으로 해가지고 이걸 속력으로 바꿔놓고 요거를 가속도로 가지 말고 가속도의 크기로 해서 절대값으로 가게 되면 스칼라 값이 나오니까 이게 이동거리가 되는 거 아닐까요?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값이 나와요. 의미 없는 계산이었던 거지. 내가 미리 경험해보고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니까 그런 짓 하지 말고 얘를 어떤 짓을 하든 얘는 이동거리가 될 수가 없다. 어떤 일을 써도 이건 무조건 속도와 가속도를 넣었을 때 여기는 조금 변이다. 그래서 얘도 변. 알겠지? 오른쪽으로 간 거에 더하고 왼쪽으로 간 거에 뺀 거 바로 그 값이야. 알겠지? 이건 반드시 그 값이야. 변이라는 걸 절대 까먹으면 안 돼. 가능하다면 이 흐름을 다 알아도 좋겠지만 나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얘와 이건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고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고 나중을 위해서 기억을 해두시고 지금 당장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자. 이거 하나만 기억하자. 이거 하나만 기억하자. S는 VT. 지금까지 나는 열심히 떠들어냈는데 기껏해야 S는 VT 하나였던 거야. 알겠지? 저게 진짜로 먹히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9번 문제로 갑니다. 9쪽에 19번. 9쪽에 19번. 지금부터 암산으로 할 거예요. 절대 거기다 등가속도 운동 들이댈 생각하지 말고 계산할 준비하지 마세요. 그냥 산수만 간단하게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자. 자, 19번 문제 들어갑니다. 처음 속도가 10이었다. 마지막 속도가 30이야. 중간가 얼마? 20, 그치? 여러분들은 평균 속도 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얘가 4m/s 제곱이었어. 1초의 속도가 얼마씩 변해? 40 변해. 1초에 40 변하는데 얼마가 변해서 실제로는? 20이 변했지. 20만큼 변하는데 몇 초 걸렸을까? 40 변하는데 20이 변하려면 5초가 걸리겠지. 5초.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5초도 찾았어. 평균 속도 20도 찾았어. 변이 얼마? 100m야. 각 100m. 이해가지? 대부분 이 19번 문제를 등가속도 운동 공식으로 푸는 줄 알고 있어야 돼.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내가 그 이유를 여러분한테 바로 알려줄 수 있어요. 지금부터. 뒤에 해설지 19번을 찾아가 보세요. 지금 당장 한 번씩 가야 돼. 해설지 19번을 찾아가 보면 답은 100m인데 밑에 풀이를 보니까 풀이가 어떻게 나와 있니?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이퀄 2as에 의하면 그나마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암산은 안 될 것 같군요. 그죠? 등가속도 공식 쓰고 있죠. 선생님 책인데 왜 거기다가 등가속도 공식을 써놨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될 텐데요. 이 문제는 완자 문제였어요. 완자 책 뒤에 해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완자를 혼자서 공부하는 애들이 바로 그걸 풀고 있다. 20번도 뒤에 풀이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등가속도 공식을 풀고 있어. 우리는 조금 이따 암산으로 풀 거예요. 이거. 20번 문제도 한번 뒤에 해설지를 살짝 봐보세요. 등가속도 공식을 푼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시간 구하려고 2차원 공식 풀어봐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 한번 해보자. 20분 가봐. 20분. 준비됐지? 30m/s로 달리고 있었는데 정지를 한대. 속도가 얼마 변했니? 30 내려앉았어. 그죠? 30 감소했어요. 평균 속도는 얼마니? 15. 그렇지. 중간값 바로 나오죠. 그죠? 15야 15. 근데 90m를 갔대. 얘들아 여기 봐봐. 이게 15인데 여기가 90m야. 이거 얼마야? 6초. 그래. 니네 암산 엄청 빠르네. 6초. 그게 바로 이건 답이야. 알겠지? 바로 1번. 가속도는 그럼 얼마냐? 6초 동안 얼마 변했다고? 30 변했지. 그지? 그러니까 가속도는 얼마다? 50 변했죠. 1초에 50. 다시 얘기하면 마이너스 5m/s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5m/s. 감소한 거니까 마이너스죠. 등가속도 공식 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헛소리가 아니었지, 그지? 그런데 선생님 이 정도는 저도 다 알아요.
제가 이전에 공부할 때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거 써야 된다 이러면서. 이 정도 다 알아요. 우리의 여기서 다른 아이들보다 우월함은 여기서 안 나타나요. 사실. 심지어 인강에 보면 배문씨가 있어. 아니? 그걸로 공부했겠지 뭐, 그지? 왜냐면 학원에서 수업 듣다가 가만있어 봐. 저기 잘 안 들려. 무슨 얘기야? 그러면서 이제 인강가 가지고 한 번 더 봤다면 그걸 봤을 거야. 그지? 배문씨 그걸 봤을 거야. 쌤 후배. 같은 학교 후배라고. 그리고 여기에서 같이 수업하던 사람은 나도 친구야. 고3 물리하던 선생님 있었지. 여기 홍규찬 모르니? 하여튼 있어. 하여튼 나도 친구. 하여튼 곳곳을 다 그래. 선생님하고 메가스터디라고 혹시 들어봤니? 거기서 같이 수업하고 있는 또 누구는 내 선배. 같은 관계이지.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것만 가지고는 배모 씨도 다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는 우리가 1등 못해.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제 1등이 되기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쉬는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우리 교재 4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래? 18쪽에 있어요. 18쪽. 43번. 이놈을 암산해야 돼. 43번. 얘를 암산으로 할 수 있기까지는 내가 조금 조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와줘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따가 세 번째 시간에 우리는 47번부터 쟁쟁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거예요. 47번부터 50번까지. 알겠지? 이 엄청난 문제들을 풀어나갈 겁니다. 근데 그거 나는 거의 손을 안 댈 거야. 숫자 몇 군데만 삑삑 써놓고 답 나왔어 그럴 거야. 알겠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이거에다가 그러니까 이 가속도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거에다가 지금부터 하게 될 43번을 풀기 위한 특별한 노하우 하나가 더 나올 거야. 그걸 이용하면 그 뒤에 있는 문제가 그냥 풀려. 알겠지? 대신 문제가 너무 길어서 인식하는 게 좀 어려울 뿐이지 푸는 건 그렇지 않아. 남들은 그걸 풀겠다고 난리 바가지를 쳤을 텐데 우리는 달라질 거야. 알겠지? 모든 순간에 항상 그래야 돼 우리는. 나 지금부터 43번을 해결하기 전에 내가 칠판에다가 예제 하나를 깔아볼게. 43번은 계산이 너무 복잡한 게요. 일단 0.1초만 기억해요. 0.1초. 그 다음에 미터였으면 좋겠는데 센티미터예요. 그래서 계산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다 보면 본질을 못 봐. 그래서 그 문제를 바로 들어가면 안 되고 지금부터 산수를 좀 먼저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줄자를 깔아놓은 거고요. 지표면에 줄자를 깔아놨는데 한 물체가 여기 줄자의 숫자가 이렇게 써져 있었다고 치자. 여기에는 뭐 2가 써있고 여기 4, 5 이렇게 써있겠지? 근데 이제 필요한 데만 내가 딱 써놓은 거고요. 단위가 미터였는데 0초일 때 물체가 여기 있더니 1초가 되자 여기 갔고 2초가 되자 여기 갔으며 3초가 되자 여기에 갔어. 이건 무슨 운동이냐고? 이건 정확하게 등가속도. 등가속도. 이동한 거리가 1대, 2대, 3씩 늘어나고 있죠. 1초에 이동한 거리가 1씩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인데 한번 물어볼까? 이거 한번 대답 좀 한번 해볼래? 이 가속도 얼마야? 가속도 얼마? 자신은 있었는데 사실 틀렸어요. 내가 미안하네. 내가 괜히 물어봤다. 가속도는 2가 내가 이게 가속도는 2가 아니야. 2라 그랬지. 그지? 2가 아니야.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얼마? 1m/s 정답입니다. 혹시 자네한테 기대가 되는데 1초의 순간 속도 얼마? 1초를 지나는 바로 그 순간의 속도는 얼마야? 1.5 정답. 이야, 얘 훌륭하네. 0초의 순간 속도. 아이고야, 거기서 틀렸다. 네, 0.5m/s예요. 0.5. 왜냐면 가속도가 1이기 때문에 1초에 1씩 증가하는데 여기에 1.5가 나오니까 여기에 0.5여야 되죠. 그치?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그치? 쟤 어떻게 암산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너도 혹시 배무시? 아니야. 야, 그럼 어떻게 알았지? 이따가 조용히 나한테 좀 알려줘. 우리의 1등급을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하는 사람 누군지도 알아야 돼. 저걸 알아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몇 명이나 되는지를 파악을 해놔야 우리 그걸 한 단계 더 갈 수 있다고. 거기서 알겠지? 난 그걸 만들기 이기야. 나는 그렇게 평범하게 싸우지 않아. 어쨌든 이걸 어떻게 찾냐고. 내가 지금부터 있잖아. 쉴 때가 다 됐으니까
진짜 원리는 내 쉬었다 가르쳐줄게. 근데 이렇게 찾으면 순간속도가 그대로 나와. 봐봐. 1초의 순간속도를 찾고 싶지? 그러면 1초의 순간속도를 찾기 위해 0에서 2초까지 얘를 사이에 끼고 정중앙에 갖다 놓고 양쪽에 있는 순간들 있지. 그 순간들 사이에 시간분의 이동거리를 계산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2분의 3 나오지. 2분의 3. 그게 바로 1초의 순간속도야. 2분의 3. 알겠지? 만약에 2초의 순간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사이에 똑같이 그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2초 동안 5m 갔어.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5m/s가 되는 거야. 이게 2초의 순간속도. 이렇게만 해주면 암산으로 그냥 갈 수 있어. 알겠지? 지금 저거 사기 아니에요? 그냥 막 갖다가 붙인 것 같은데 느낌이 마치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조금 이따 이유를 알게 되면 아 라고 생각할 거야. 이거를 빙신같이 풀 때는 어떻게 푸는지 내 이 풀이를 한번 보여줄게. 빙신같이 풀 때 어떻게 푸냐면 S는 V0T 플러스 여기 풀법 아니야 이거. 그냥 한번 봐봐. 이걸 갖다 놓고 이걸 수학으로 처리하는 사람들은 야 변이가 1m가 되려면 시간이 1초가 여기에 t에다 1을 대입할 수 있는 1초가 지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여기 2초가 될 때는 변이가 3이 되는 거니까 여기를 이렇게 쓰게 되죠. 여기다 2를 대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돼버리죠. 여기 2를 대입한 거예요. 알겠지? 그럼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거를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2를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밑에 식에서 위의 식을 빼주는 방법으로 얘는 날아가 버리고 얘는 2에 의해서 a를 뺐으니까 a가 남게 되고 얘는 3에서 2를 뺐으니까 1이 되면서 가속도가 1이다 이렇게. 알겠지? 가속도가 1인데 청속도는 얼마가 되는지 알고 싶으면 2분의 제로가 3 빼기 2가 될 테니까 a에다 1 대입하면 3 빼기 2가 될 테니까 이게 1이 되고 따라서 v 제로는 2분의 1이 되는 거지. 청속도가 2분의 1이에요. 우리는 아까 이 두 개를 찾았으면 여기에 1이 증가한 거고 여기는 1이 감소할 테니까 2분의 1이 될 거라는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푸는 애들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풀면 야 멋지다 너 잘 푼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거 시험장에서는 대박살납니다.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어떻게 했냐면 1초의 순간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0에서 2초까지 평균속도를 구한 거예요. 시간분의 2. 알겠지? 2초의 순간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1초에서 3초까지 평균속도를 구한 겁니다. 시간분의 2인 거예요. 알겠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싶은 사람들은 조금 쉬었다가 잠시 뒤에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걸 해결해 놓고 40단원을 풀게 되면 뒤쪽에 이제 어려운 문제를 바로 들어가게 돼요. 쉬었다. 시간이라서 도착했는데.